될 일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탄핵 사유를 계속 보도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시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안 해! 이러면서 분노하게끔 계속해서 이 탄핵의 증거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국회의 역할, 언론의 역할. 그 다음에 국회가 할 일은 지금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명박이 원하는 게 이명박 박근혜가 딜한 게 황교안 체제다. 그래서 황교안이 박근혜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할 거다. 그걸 국회가 막아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은 황교안이가 박근혜가 하던 짓, 뭐 국정교과서라든가 한미일 뭐 군사정보협정이라든가 이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국회의원 이 나부랭이들이 개헌이니 뭐니 몰려다니면서 쌩 지랄하고 있어. 그 부분은 명확히 비판해야 돼. 지금 분명히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건 국회에서 황교안이 박근혜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을 견제하는 게 주업인데 이게 쓸데없이 무슨 개헌 모임으로 손학규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 잡짓거리 하고 있다. 요 부분은 비판해야 돼. 그 다음 어저께 팩트체크에서 보셨지만 지금 김종인이 헌법을 2달 반이면 바꿀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 그래서 보니까 뻥이다. 한마디로 2달 반이란 얘기는 그 헌법 개정안이 정해진 다음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가 끝난 다음에 행정 절차만 2달 반이야. 행정 절차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돼 있어.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가자는 놈과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놈과 의원 집정부제로 가자는 놈, 우리 같은 사람 헌재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각각의 헌법에 대해서 바라는 안이 다 달라. 그러면 이게 모아지는 과정이 몇 년은 걸려. 그런데 2달 반에도 헌법을 바꾸겠다. 그 얘기가 바로 독재적 발상이야. 그게 바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어제 팩트체크 굉장히 중요해요. JTBC 팩트체크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실제로 87년 개헌이 60항쟁 이후에 2달 반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85년부터 3년 반을 논의한 내용이 총합돼서 나온 게 87년 헌법이었다. 라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이 뭐 2달 반에도 만든다. 그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손학규가 뻥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난 개헌 논의는요. 왜 개헌론을 퍼뜨렸냐? 한마디로 이게 제3지대를 모으려. 첫 번째는 그 야권의 단일 후보 만드는 거 방해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제3지대 명분 만드는 거야. 제3지대 명분. 새누리당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놈, 더민주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놈, 국정원에서 국민의당에서 개헌에 찬성한 놈들 모아가지고 제3지대 야합의 명분을 삼으려고 개헌론을 띄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30년 만에 온 기회를 죽 써서 개주려는 노욕이요. 이건 노욕이요. 오판이며 이건 매국노 짓이다. 절대 용납해서 안 되는. 나는 지금 이 개헌론이요. 그래, 나는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개헌을 다음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진하는 거에 찬성해요. 개헌안을 각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 개헌안을 선택받으면 그 대통령이 그 개헌을 추진하면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봐.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개헌론을 던져가지고 제3지대에서 어떤 공작을 피려는 요런 짓거리는 난 용납 못한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김종인을 욕할 때 쉴드를 쳤어. 그래도 김종인을 내가 존중하고 김종인의 정치적 수를 내가 읽으면서 내가 그 얼마나 많이 해석하고 옹호해 주려고 애썼냔 말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시기에 2달 반 만에 개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그거는 나는 지금 이 시국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나는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하고, 김종인, 손학규, 이 까라가, 김부겸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주장하는 개헌론에는 절대 반대한다. 절대 반대. 분명히 빨리 정신 차리고 야권의 단일화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 물론 개헌이 필요해. 개헌은 필요해. 그러나 그 개헌이 지금 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박근혜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대한민국의 올바른 상을 유지할 대통령 후보를 골라내고, 그러니까 개헌 논의는 다음 대통령 후보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할 내용이지, 이걸 지금 당장 개헌 논의로 국회의원을 집중시키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얘기다. 모르겠어요. 제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고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이건 더 중요한 문제를 가리려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한다. 예,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진행해야 된다. 예, 그게 내 생각이에요. 예, 자, 파란색, 빨간색,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도리어 지금 어떤 기사가 필요하냐 하면, 아까 시청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헌재 대응 방법이 기사로 나온 게 있다. 헌재를 대응하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게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관련한 거. 김종대 발언을, 예,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되게 금방 걸린다 그랬잖아. 저 한 달 반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어. 근데 이 헌법소장이 그렇게 지난번에 짧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던 야권이 한순간에 바보를 만들고, 그리고 왜 탄핵을 안 하냐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온 국민이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혓바닥에 우리가 노란한 꼴이 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군가의 공작이냐? 아까 무슨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누가 짰어? 관련된 기사가 있어. 그거 갖고 와보세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어제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 지금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JTBC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김장수가 4월 16일 당일에 박근혜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소재 파악이 안 됐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박근혜를 탄핵해야 될 사유야. 세월호 7시간, 그 7시간 동안 이 국민안전처, 한마디로 이게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의하면 그런 해난사고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데, 그 최고 컨트롤타워에서 국민안전처장이 이 상황을 주관했어야 되는 거야. 대통령과 국민안전처장이. 그런데 국민안전처장이 7시간 동안 박근혜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됐다. 이거 국가 비상사태가 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야. 국민 304명이 수장이 되는 상황인데 국민안전처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7시간 동안 몰랐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전쟁이었다고 생각해봐. 김정은이가 사고를 치고 있는 순간인데 대통령 소재를 파악 못했다. 그 끝나는 거야. 국군 통수권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된 거야, 이거. 아니, 대통령의 소재가 안보예요. 대통령 소재를 파악 못한 게 그게 안보 무능이라고. 아침부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 7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10시 반 이전에도 본 사람이 없다니까? 아침부터 7시, 10시 반까지 박근혜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2시부터 머리 했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머리하고 자빠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화장하고.
되게 심각한 문제야 이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탄핵을 뭐 꼼꼼히 논의한다는 둥 뭐 이런 지랄하면서 오래 걸리면 이것도 진짜 불태워야 돼. 헌재가 아무 소용없는 거지. 만약에 노무현이 이랬다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김대중이 이랬다면 헌재가 그렇게 오래 걸렸겠냐고. 안 그래? 김대중 노무현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도 헌재가 6개월 뭐 360일 이따위 얘기하겠냐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예. 좀 신뢰할 만한 언론으로 갖고 와 보시기를 바라고요.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가라앉던 2시간 20분 동안 대통령 본 사람도 지시도 없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보고만 받아 6차례 지시도 전화로 대책본부 도착 시간도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간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다. 그 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지시도 모두 전화 지시뿐이어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의문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청와대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비서실과 안보실은 박 대통령에게 총 18차례 보고를 하고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 총 6차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구조를 지시한 뒤 낮 12시 50분 청와대 복지수석과 기초연금 관련해서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 2시간 20분 동안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8번 중 오전 11시 30분 안보실 보고만 구두보고이고 나머지 7번은 모두 서면 보고다. 세월호가 뱃머리 일부만 남기고 침몰한 오전 11시 18분께에도 박 대통령은 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보고를 받기만 했다. 이 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받은 보고 내용과 지시 내용을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것이다. 녹색당 등 14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이 자료를 내면서 녹음 자료는 처음부터 없고 서면 자료는 있지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재판에서 대통령이 업무 전화기를 통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녹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청와대는 국무회의와 같은 공식 일정만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보면 참사 당일 안보실과 비서실은 박 대통령에게 모두 7차례 구두보고 11차례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15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방문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직접 지시한 것은 6차례로 되어 있다.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3차례, 12시 11분 이후에 3차례. 하지만 이들 지시도 박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열어 직접 대면 지시한 게 아니라 모두 전화 지시로 돼 있다.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지시 이후 2시간 15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 이 의문은 풀어줬잖아. 머리 했다고.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지만 도착한 것은 5시 15분. 청와대에서 대책본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까지 자동차로 5분 거리. 지난 11일 정현국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박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직무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박근혜가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여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된다. 예. MBN
박근혜 세월호 침몰 때 3시간 소요 아이롱 파마. 잠깐만. 지금 MBN 보도야. 이 MBN 보도는 일단은 한번 살짝 의심하면서 봐야 돼요. 워낙 이 MBN이 미확인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 오후 3시 22분부터 4시 47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전속 미용사 정모 씨에게 20분가량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오전에 장시간 파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박근혜 전속 미용사 정모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의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아이롱 파마를 했다고 말했다고 익명의 미용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 여기서 익명의 미용업계 관계자, 이게 지금 근거가 미약해. 일단 흥분하지 마. 익명의 미용업계 관계자의 말을 이 MBN이 보도했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녹취록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정 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머리를 손질한 후 미용실에 돌아가면 오전 10시 30분쯤 된다고 했다. 그날은 꽤 늦어 물어보니 정 씨가 그렇게 아이롱 파마를 했다라고 답했다. MBN은 정 씨가 박근혜 머리 손질을 위해 청와대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8시쯤이라며 아이롱 파마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곧바로 손질을 시작했어도 11시를 넘겼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 일단 진정해.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MBN이 이후에 추가 보도를 했어야 돼. MBN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히 확실히 남겨야 된다.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MBN이 허위 보도를 한 거고 이거는 결국 다른 부분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확실하다면 이 폭동 일어나는 거지, 국민들이. 김장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소재 파악이 안 돼. 집무실 관저에 상황보 한 부씩 보내. 집무실과 관저에. 이 김장수의 증언인데, 정호성, 안봉근 각각 수령, 해군 통영함 출동 중단 지시는 없었다. 김장수가 박근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최초 상황 파악 보고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관저에 한 부씩 보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민간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상황 보고서와 관련 본관과 관저 집무실에 동시에 보냈을 때 제 보좌관이 본관 집무실에 가서 정호성에게 전달했는데 박근혜가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관저에 계시겠다고 스스로 확정해 문서는 계속 관저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저에서 보좌관이 안봉근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면서 박근혜가 보고서를 최종 수령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다. 관저에서는 집무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서류를 보고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안다며 보지는 못했고 관저에 가면 박근혜가 응접실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김장수와 김기춘 얘네들 간의 상황관리 책임을 떠넘긴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김기춘은 청와대 매뉴얼에 따르면 초기 상황보고가 끝나면 비서실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김기춘은 7일 김 전 실장 김장수가 말하기를 청와대 매뉴얼에 따르면 초기 상황 보고가 끝나면 비서실에서 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고, 김기춘은 7일 2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보실장의 보고 탓이라고 말했다. 둘이 떠넘기고 자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형 시술 자국이라며? 이때가 지금 애들이 죽어서 시신 건져 올릴 때 아니야. 시신이 막 건져 올리고 있던 그때 지금 얼굴에다가 먼 짓거리 해가지고 성형 시술의 자국 아니야, 이게. 김 전 실장이 지난달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박근혜가 선창을 깨고 선실을 뒤져서라도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발언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에 물었더니 워딩이 없었다라고 들었다며 대통령이 철저히 인원 파악을 하라는 말을 혼돈 착각한 것인지 실제로 했는데 워딩 자료에서 빠진 것인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는 통영함 출동 중단 지시 의혹과 관련해 통영함 투입 여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세월호 유족 등의 거센 반발을 받고 사과했다.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서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출동 중단 결정은 군정권 상황이라 해군 참모총장이 아니면 당시 김광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 좌우지간 이 박근혜의 멍자국은 당시에 아이들의 시신을 건져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돼서 초기에 건져 올린 시신에는 그 벽을 막 쥐어뜯다가 손톱들이 막 뭉개져 있는 그런 모습의 시신들이 나왔고 박근혜가 저 얼굴에 멍들어갖고 나온 저 순간에는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그 시신의 모습을 파악이 안 돼갖고 유전자 검사를 하던 시점이야.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짓거리를 한 거야. 누구한테 쥐어 터져갖고 저지경이면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저거 보고 어저께 나온 무슨 그 비선 의사가 요거 성형시술 흔적인 건 맞는데 자기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 아니란 증거예요. 애들 그렇게 지가 무능해서 애들 시신을 그렇게 건져 올리다가 그 잠수사는 그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때 지는 얼굴에 저 주사를 쳐맞으면서 음악은 뭘까? 이게 MBN 보도잖아요. 그죠? MBN 보도를 그냥 보여줘도 되나? 이거 얘네들 나한테 또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예. 자,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파마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행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당일 박근혜가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하기 전 한 차례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있었는데 당일 오전에도 박근혜가 장시간 파마 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세훈 기자 단독 보도다.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가 밝힌 박근혜의 행적 중 하나는 오후 3시 22분부터 4시 47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전속 미용사 정모 씨로부터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거다. 하지만 이와 다른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가 오전에도 정 씨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파마를 했다는 거다. 익명을 요구한 미용업계 한 관계자가 정 씨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에게 아이롱 파마를 해줬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정 씨가 매일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마치고 미용실에 도착하면 오전 10시 30분 되는데 그날 꽤 늦어서 물어보니 그렇게 답했다는 거다.
정 씨가 대통령의 머리 파마를 위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오전 8시. 보통 아이롱 파마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은 되는 만큼 이때부터 작업이 됐다고 해도 오전 11시를 넘겼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나온 인터뷰는 이게 그냥 일반 미용사한테 샴푸하고 약 발라서 연화하고 다음에 아이롱 작업하고 샴푸로 마무리. 모든 작업의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 취재진은 정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여러 번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정 씨 미용실 관계자 없다. 지금 영업 중이다.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에 대한 특검 조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는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거는 좀 아까 다시 얘기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 역시 근거가 없어. 소위 미용업계 정모 씨라는 사람이 여전히 익명이기 때문에 이 보도 내용은 여전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보도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 아이롱 파마를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정씨 정자매가 차태현 남의 몸에 들어갔다? 성동인. 이 정씨 자매가 당일에 아침 8시에 들어갔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요 내용은 나는 허위 보도라고 봐요. 근거가 불충분한 보도다. 304명이 희생됐는데 하루 종일 머리 손질만 했다. 이거 봐. 내나 똑같아. 지금 MBN은요. 지금 이 MBN은 그 쓸데없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말고 쓸데없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말고 정씨 자매가 아침 8시에 들어갔다라는 증거를 갖고 오라고. 아침 8시에 아이롱 파마하러 들어갔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이따위 보도는 이거는 물타기 보도라고 나는 봐. 지금 이 아이롱 파마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무슨 얘기냐? 그날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 미용업계 관계자, 어떤 익명의 관계자가 정치 자매가 아침 8시에 가서 늦게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아이롱 파마해 주느라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그 익명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 그때 정치 자매가 8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논점을 흐리려는 물타기 기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는 정확해. 나는 분명하게 얘기했어. 박근혜를 욕하는 기사라고 무조건 나는 지지하지 않아. 이 뉴스에도 근거가 분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을 막 물타기해놓고 나중에 MBN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보도했다. 그러면 모든 박근혜 7시간 기사가 사라져. 이거 봐. 아이롱 파마 청와대에서 강력 부정.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봐요. 지금 MBN에서 저런 보도를 하고 그걸 우리가 막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나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랄하려는 거잖아. 청와대에서 팔팔 뛰고 있는데 근거를 대라고. 근거. 근거를 대고 우리는 지금 명확한 증거,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반응하자고. 뭐냐? 박근혜 멍자국. 이거